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감 중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2달 뒤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수순을 밟으며 압박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 신호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세 번째 검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주요 현안 수사 부서에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이 배치돼 대대적인 사정 수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임진강 최북단 교량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북측에 상류댐을 방류하기 전 통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스페인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중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방 주요 7개 나라 G7 정상들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고 러시아 금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남부 도시에서 트레일러 화물칸에 46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최소 5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들은 몰래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로 무더위 속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튀르키예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튀르키예와 스웨덴, 핀란드는 무기 수출과 테러와의 전쟁 등 튀르키예의 우려 사항에 대처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지난 2017년 유엔 총회 이후 4년 9개월 만인데 북한 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르고 추가로 제재할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친환경을 강조하던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공급난에 화석 연료로 회귀하고 원전을 잇따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종된 조윤아 양 가족의 차량이 전남 완도군 송곡항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 시신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오늘 인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세종시 소속 20대 여성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숨진 공무원이 경무에 시달리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해결책으로 한국과 일본이 300억 원대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0억 원의 기금은 한국 기업과 한국 국민의 자발적인 모금, 강제동원과 관련 없는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의 자발적인 모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김포 하네다 노선 항공기 운항이 2년 3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오늘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일이지만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대 진입 여부를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는 막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플라스틱 신분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공서 등에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